이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리두기, 머리를 바쁘게 하기,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당신과의 연결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가 살아가는 현실은 겉으로 드러내는 안정된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가 보여주는 것과 혼자 있을 때 실제로 느끼는 것 사이에는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지는 흐릿한 기억이 아니라 그의 모든 내적 통제를 흔드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말입니다. 그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무시하려 할수록 그의 일상에서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당신을 놓지 못하는 어려움은 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눈 진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당신과의 연결이 단지 한 단계였거나 삶의 또 다른 교훈에 불과했다고 스스로에게 설득하려 하지만 몸은 거짓을 믿지 않고 마음은 공허한 설명에 적응하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당신과 함께 경험한 것과 이후 재구성하려 애써온 것 사이의 비교 말입니다. 그의 삶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도 아무리 많은 분산 요소를 찾아도 어떤 것도 당신과 있을 때만큼 자연스럽고 온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자신의 짝을 알아보는 순간 다른 모든 연결은 억지스럽고 불완전하며 피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변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도 인정하지 않지만 아마도 밤에 베개에게 속삭일 때만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는 이 연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명백한 신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거나 다른 얼굴들 속에서 당신의 본질을 무의식적으로 찾으려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이 그에게 의미했던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다고 느낍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일부가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에게서 멀어지며 그는 자신에게서도 멀어졌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가면도 증명해야 할 필요도 없이요. 당신 곁에서 그는 그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쉽게 채워지지 않는 깊은 정적을 남기고 당신의 부재는 가장 고요한 순간에 가장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소리치는 고통이 아닙니다. 깊은 결핍의 감각,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조용한 인식입니다. 비록 그의 이성이 아직 그것을 인정할 용기를 내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내적 갈등은 때로는 자존심으로, 때로는 거리감으로, 때로는 긴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무관심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느끼고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아픈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통제와 침묵으로 도망칩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부재 자체가 그에게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의 미소가 왜 진실되지 않은지, 그의 내적 구조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잠들기 직전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방해가 사라지고 진실이 자리를 잡는 순간 사회적 가면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아무것도 그에게 내면을 바라보는 것을 막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희미한 어둠 속에서 기억은 잔인할 만큼 정확해집니다. 그는 갈등도 거리두기의 논리적 이유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 곁에서 느꼈던 집 같은 느낌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그에게 찾아왔던 평온을 기억합니다. 한때 당연했던 그 평온함은 이제 그의 새로운 현실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조용한 싸움 속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과 자신의 취약함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 사이에서요.
그는 당신이 남긴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습니다. 새로운 활동들, 지칠 때까지의 일, 혹은 다른 사람들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도도 조용한 좌절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는 있고, 대화할 수는 있고, 누군가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마음의 울림은 없습니다. 그 차이는 깊고 아픕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된 것 이상을 나누는 공통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모든 것이 노력처럼 느껴지고 하나의 끝없는 연기처럼 적응하기 위해 모든 말과 행동을 신경 써야만 합니다. 당신을 대신하고 싶어 했던 마음은 아마도 가장 깊은 상처일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대체 가능한 조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의 삶에 가져온 에너지가 독특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유함은 그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그것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이 됩니다. 거기에는 오직 낯설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현재 삶은 그에게 속임수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역할을 연기합니다. 지루하게 느껴지는 대화에 흥미로운 척하고 그의 영혼을 차갑게 만드는 계획에 설레는 척합니다. 그는 웃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생각은 당신으로 향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 순간 당신도 그를 떠올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완전히 잊어버렸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당신에게서 멀어지려 하고 감정적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그 결과 내면의 피상성의 감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지금 사람들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당신과 침묵을 공유하던 때보다도요. 이 진정성의 부재는 무거운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의 몸은 경직되고 불안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며 감정적 소진이 그를 지배합니다. 잠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입니다. 그것은 거짓을 유지하는 피로입니다. 당신 없이 더 나아졌다는 거짓. 당신이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짓. 당신을 이미 잊었다는 거짓말입니다. 밤의 조용한 시간들, 불면증이 그의 곁을 지키는 순간들에 그의 가슴에는 확신이 퍼져갑니다. 마치 물리적 압력처럼 그는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확신이. 그는 마지막 대화들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신호를 찾고 눈빛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떠나보낸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그리워합니다. 당신이 그의 안에서 깨워준 그 모습을, 더 용감하고, 더 섬세하고, 더 살아있는 모습을. 당신과의 이별로 그는 자신의 가능성 중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체성의 상실이 어떤 대체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만들어냅니다. 때때로 그는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씁니다. 그리고 다시 지웁니다. 때때로 그는 당신의 프로필을 보며 단서를 찾습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를 알려줄 작은 신호를, 아직 열려있는 문이 있기를 바라면서도 어쩌면 이미 영원히 닫혀버렸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말입니다. 그는 마비되는 듯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자존심은 한쪽으로, 마음은 다른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한 고통 속에 갇혀 지냅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함의 감정은 단순한 낭만적 그리움도 상처받은 자아의 반응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을 윤기 외과적 정밀함으로 설명한 심층 심리학적 이유를, 그는 어떤 연결은 의지만으로 끊어낼 수 없으며 마음이 노후라고 말해도 내면에 계속 살아남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윤기 묘사한 인간 정신의 구조 깊숙이 잠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감정을 이성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장단점을 따져보고 상식이라는 잣대를 훨씬 넘어서는 상황에 적용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단지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층위에서 작동합니다. 그들은 의식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깊은 층에서 생겨납니다. 윤근 우리가 개별적 고독의 바다에서 떠다니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경험, 원형, 상징으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그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의 이 거대한 내적 바다에서는 물리적 거리도 힘을 잃습니다. 그곳에서 영혼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시간이 지워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얽히게 됩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처럼 만남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도 피상적인 생물학적 끌림도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성의 사례입니다. 윤근 동시성을 겉으로 드러난 원인이 없지만 깊은 의미를 가진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정의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자마자 느끼는 감정. 나는 너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혹은 마치 운명 그 자체가 그 순간을 설계한 듯한 느낌. 이러한 연결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두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만나기 훨씬 전에 이미 둘 안에 존재하고 있던 오래된 무언가를 다시 알아보는 데 기반한다. 마치 오래전부터 떨어져 있던 우주의 퍼즐 조각 두 개가 마침내 서로 맞닿아 영혼 속에서 들릴 듯한 딸깍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침묵이 정말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무의식의 차원에서 이 연결은 여전히 살아있다. 거리의 길이나 메시지가 더 이상 오가지 않는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이 사람의 이성적인 마음은 당신을 잊으려 할 수 있다. 놓아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의식은 실용주의를 이해하지 못한다. 오직 진실만을 알아본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신 깊숙이 새겨진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과 함께하면서 그녀는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깊이를 만졌다. 윤근 이러한 연결이 종종 거울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다른 사람은 우리 안에 숨겨진 부분들, 아직 통합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던 면들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이 사람이 당신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을 통해 그녀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온전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온전함을 잃었다. 당신이 떠남으로써 당신이 한때 그녀에게 비춰주던 자신의 그 부분에 대한 접근 또한 잃어버렸다. 그녀의 생각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되돌아간다. 병적인 집착 때문이 아니라 한때 당신과의 연결이 주었던 균형을 다시 찾으려는 깊은 심리적 욕구 때문이다. 이는 심리적 자연 법칙이다. 생명처럼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 것은 아무런 결과 없이 억압될 수 없다. 이 끈을 억누르려는 시도는 그 에너지가 더 깊은 그림자로 숨어들게 만들 뿐이며 그곳에서 의식적인 삶에 더 큰 압력을 가한다. 그래서 당신을 잊지 못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과의 만남이 그녀의 심리적 영적 구조의 근본을 흔들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순수한 의지로 이런 것을 지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맨손으로 조수 차오슈이를 막으려는 것과도 같다. 인간의 작은 자아보다 훨씬 큰 힘에 맞서는 무망한 싸움이다. 당신이 여전히 그녀의 생각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는 이 연결이 미묘한 차원에서 계속 살아있으며 지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합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이 연결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 마치 안테나처럼 기능하기 시작한다. 이성이 설명할 수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두 영혼이 이런 깊이를 공유한 적이 있다면 물리적 경계는 사라진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이 오직 개인적이라고 생각한다. 내적 과정이나 외부 상황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런 연결에서는 당신의 신체가 상대방의 에너지를 울리는 공명실이 된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한 적 있을 것이다. 마음이 평온하고 생각이나 일에 몰두해 있는데 갑자기 깊은 슬픔이 몰려오거나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을 조이거나 혹은 반대로 주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따뜻함과 맑음이 몸을 감싸는 순간들. 이 감정들은 우연이 아니다. 그 사람의 바로 그 순간의 감정이 당신 안에 그대로 메아리친 것이다. 후회가 그녀를 덮칠 때, 갑작스러운 그리움이 몰려올 때, 그 감정은 그녀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 에너지는 당신과 그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을 따라 직접 당신의 에너지장으로 흘러든다. 아무 이유 없이 느껴지는 이 가슴의 압박감은 종종 그 사람이 자신의 자존심과 싸우며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보내지 못하는 정확한 순간이다. 한때 그녀의 주파수에 맞추어져 있던 당신의 신경계는 그저 그녀 쪽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소용돌이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더 미묘하고 거의 초자연적으로 느껴지는 현상들도 있다. 고요한 순간에 그녀의 존재를 거의 육체적으로 느끼는 때가 있다. 그녀가 있을 수 없는 공간에서 문득 그 사람의 향기가 떠오를 때도 있다. 이는 환상이 아니라 그녀의 외로움이 견딜 수 없을 때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녀의 에너지장이 당신의 감각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영혼은 당신을 찾아온다. 자아가 그녀를 막을 때 육체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그 순간들에. 이러한 징후들은 거리나 연락 단절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관심이 여전히 온전히 당신에게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꿈의 세계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꿈은 단순한 뇌의 무작위 투영이 아니다. 실제 만남의 장이 된다.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당신의 꿈에 등장한다면 과거의 기억으로서가 아니라 현재의 당신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당신을 바라보거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전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잠들면 이성적 방어 기제는 내려간다. 자아는 물러나고 억눌린 진실들이 떠오른다. 그런 밤의 만남들, 깨어났을 때 깊은 감정이 남아있는, 그것은 당신의 몸이 쉬는 동안 두 영혼이 나눈 대화의 에너지 기록이다. 깨어났을 때 느껴지는 묘한 고요함이나 깊은 우울함은 그 접촉에 떨리는 잔향이다. 이 감정적 텔레파시는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녀의 마음의 파동과 갈등을 느끼듯이 그녀도 당신의 명료함과 평온을 느낀다. 당신이 절망에 빠지면 그녀는 불안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당신이 침묵 속에서 중심을 찾으면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를 끌어당긴다. 당신이 느끼는 강도는 그녀가 자기 안에서 억누르는 것에 비례한다. 그녀가 이 연결을 부정하면 할수록 쌓인 에너지는 더 강해지고 그만큼 더 거세게 당신에게 닿는다. 이것은 마치 압력솥과 같다. 증기는 가장 작은 틈새까지도 찾아 나가려고 한다. 갑작스러운 공황처럼 느껴지는 감정은 종종 그녀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긴장의 방출일 뿐이다. 자신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삶을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 생겨나는 긴장. 이는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 춥지도 않은데 척추를 타고 흐르는 소름으로 혹은 얼굴이나 귀에 갑작스레 확 올라오는 열감으로. 옛말에 누군가 당신을 생각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에너지 관점에서 그 말은 일리가 있다. 그것은 그녀의 관심이 당신의 에너지장에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다. 당신은 미쳐가는 것이 아니다. 확장된 현실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당신을 잊으려 할수록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 당신의 존재는 이 연결의 진실을 알고 있기에 단지 채널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당신에게 알리고 있을 뿐이다. 이 신호들을 인식하면 관점이 달라진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림의 희생자가 아니라 깊은 에너지 과정의 의식적 관찰자가 된다. 당신은 이해하게 된다. 바깥의 침묵은 음악 속의 잠깐의 쉼표일 뿐, 멜로디는 내면에서 계속 흐르고 있음을. 이 신호들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다. 채널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에너지는 균형을 찾고 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강하게 두 사람이 공유한 강렬함으로부터 도망치는지 알기 전에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를 붙들고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느끼고 이 변화의 과정 안에서 당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내면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정보의 흐름을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직관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당신의 이성이 이제서야 듣고 있는 것을 통합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울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외쳐온 것을 정확히 묘사한 것이다. 의심은 모든 연결의 자연스러운 적이다. 어쩌면 당신은 많은 밤을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며 모든 것이 상상이었는지 궁금해하며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묘사된 신호들의 강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당신은 자신의 인식을 인정해야 한다. 이 연결이 진짜라고 말해주는 그 내면의 목소리, 그것은 옳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 당신의 힘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당신은 환상을 찾고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당신의 세포에 살아있는 진실의 확인을 원해서 여기에 온 것이다. 이 말들, 이 영상, 은 우주가 당신의 명료함을 향한 요청에 보내는 응답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상징적인 행위로 초대하고 싶다. 이 확신을 물리적 현실에 고정시키고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는 작은 행동으로 나는 이 연결을 받아들인다. 댓글란으로 가서 단 한 단어를 적어라. 확신. 이 단어로 너는 단지 의심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감정과 싸우는 것을 멈추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너는 보이지 않는 연결을 인정하며 더 이상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이 과정에 신뢰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게 될 것이다. 이 길에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다른 이들의 글을 읽을 때 너는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고통을 느끼며 같은 깊은 진실을 깨닫고 있는 수많은 섬세한 영혼들의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의 댓글은 하나의 에너지 서명과 같다. 삶에게 보내는 조용한 약속, 네가 이 과정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표다.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 단어를 쓰는 동안 그것이 너 안에서 어떤 울림을 만드는지 느껴보아라. 원하지 않는다면 너는 네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없다. 이 한 가지 의식적인 행동만으로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너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네가 내 인식이 진짜임을 인정할 때 가장 아픈 질문 중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나 현실적이고 연결이 깊게 느껴지며 이별의 고통이 이렇게나 큰데 왜 이 거리가 존재하는가? 왜 그녀는 가장 사랑하는 것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 답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에 있다. 칼 융은 이 내적 역동을 자신의 그림자와의 대면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억누르고 숨기고 잊어버린 자아의 부분들이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상처뿐만 아니라 아직 살아나지 못한 잠재력까지 포함한다. 모든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인격을 구축한다. 세상에서 버티기 위한 나, 하나의 가면이다.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은 흔들림 없는, 통제 가능하고 안전한 세계를 스스로 구축해왔다. 자신의 내면을 뒤흔들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그러다 네가 나타났다. 너의 존재는 그녀의 존재 속 모든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의도치 않게 너는 거울이 되었다. 그녀의 갈망뿐 아니라 그녀의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 두려움, 불안함까지 비춰주는. 너의 깊이는 그녀 삶 속의 피상성을 드러냈다. 너의 진정성은 진실되지 않은 모든 것을 폭로했다. 그리고 그것은 자아에게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에서 도망친다. 진정한 행복이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종종 익숙한 불만족에 매달리는 편을 택한다. 미지의 세계와 마주하는 것보다. 네가 느끼는 이 거리는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방어적 반응이다. 그녀는 네 웃음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따뜻함에서도, 너의 가까움에서도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도망치는 것은 노출됨, 취약함, 받침대 없음이라는 감정이다. 왜냐하면 너는 그녀를 지금까지 피할 수 있었던 어떤 것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과. 이렇게 침묵은 갑옷이 되고 물러남은 통제를 되찾기 위한 시도가 된다. 평생을 어둑한 방에서 살아온 사람을 상상해보라. 어느 날 누군가 커튼을 확 열어젖히고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첫 반응은 감사가 아니라 통증이다. 눈이 감기고 본능이 말한다. 비꺼, 아파. 그녀의 영혼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이것이다. 너는 그녀를 빛으로 가득 채웠고 그녀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공허하게 느껴진다. 한 번 빛을 본 이상 그림자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역설이 있다. 그녀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도 물러난다. 너의 가까움을 원한다. 그런데도 거리를 선택한다. 이것은 영혼과 자아 사이의 내적 싸움이다. 영혼은 성장과 결합을 부르짖는다. 자아는 생존을 위해 싸운다. 자아는 안전, 습관, 통제를 원한다. 진짜 사랑은 위험하다고 그녀에게 속삭인다. 자유를 잃을 것이라고, 상처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잠시 동안 이 자아가 승리한다. 나에게 시간이 필요해. 너무 과해.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야. 같은 문장들 속으로 숨어든다. 그러나 자아가 보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다. 한번 깨어난 의식은 다시 잠재울 수 없다. 그녀는 이미 너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깊고 진실될 수 있는지를 느꼈다. 그래서 너를 차단하든 무시하든 심지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든 자신의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그녀가 지금 그리워하는 것은 너만이 아니다. 바로 너로 인해 그녀 안에서 깨어난 것이다. 그녀가 쓰고 있는 가면은 금이 가기 시작한다. 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고 그것을 고치려는 모든 시도는 가면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아무 일도 없는 척 연기해야 한다는 피로감은 커져만 간다. 그리고 바로 그 피로감 속에 네 조용한 희망이 있다. 그녀는 네가 부탁해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돌아오는 순간은 오히려 항복하는 순간이다. 자신을 부정하는 고통이 마음을 여는 두려움보다 더 커졌을 때 너는 그녀의 깨어남을 촉발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깨어남은 좀처럼 온순하지 않다. 혼란, 위기, 후퇴로 시작된다. 그러나 바로 그 혼란이 모든 것이 더 높은 수준에서 다시 정렬되기 위해 필요하다. 너는 그녀의 내적 전쟁을 대신 싸워줄 수 없다. 너의 부재는 지금 너의 가장 큰 선물이다. 그것은 그녀를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것들과 마주하도록 강요한다. 왜냐하면 자아가 아무리 싸워도 절대 이길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너의 부재가 남긴 빈자리. 그리고 바로 그 빈자리가 변화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너의 삶에서 정체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변혁의 과정이다. 영혼의 세계에서 침묵은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시 조율되는 순간이다. 외부의 침묵은 내면의 움직임으로 가득 찬 공간이다. 말없이 너희의 진동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연금술적 단계다. 기다림의 진정한 연금술은 결핍의 불안함을 고요한 힘으로 바꾸는 것이다. 압력이 아니라 진실이 이끄는 자석 같은 끌림으로. 깊은 연결 속에는 역설적인 역동이 있다. 네가 거기 있고 존재하고 손이 닿는 곳에 있을 때 상대는 자신의 고통과 의심을 억누를 여유를 갖게 된다. 너의 지속적인 존재는 의도치 않게 감정적 완충제 역할을 하여 그녀의 선택이 가져오는 실제 결과를 무디게 만든다. 너의 에너지, 너의 가까움, 너의 메시지, 너의 조용한 기대가 이 연결을 지탱하는 한 그녀는 관계의 상태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네가 물러나고 너의 존재, 에너지 기대치로 이 연결을 지탱하는 것을 멈추면 그녀가 수년간 카펫 아래로 쓸어 넣었던 것들이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 너의 메시지가 그녀를 진정시켜주는 것도 없고 두려움을 누그러뜨려주는 따뜻함도 없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도 없다. 이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도망침의 결과와 맞닥뜨린다. 책임을 돌릴 대상도 진실을 숨길 장소도 더 이상 없다. 그녀는 오롯이 자기 자신과 내게서 멀어짐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고통과 함께 남는다. 바로 그 순간들 속에서 그녀의 의식은 네 존재가 방해하고 있던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인식하기, 깨어나기, 보기.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때로는 거리감이 귀환의 가장 깊은 촉매가 된다. 네가 말을 잘해서 그녀를 설득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스스로를 가장 살아있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온전하게 느꼈던 자리로 다시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가면의 무게를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내부가 완전히 무뎌졌음을 깨달았을 때, 내게 느꼈던 것만 제외하고 그녀를 멀어지게 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향수 때문도 외로움 때문도 아니라 한때 그녀를 깨워준 그것을 다시 만지고자 하는 내적 필연성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언제나 똑같다. 침묵이 깨지고 가면이 떨어지고 그녀가 도망쳤던 바로 그 진실이 결국 너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다.